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 계좌는 66% 수익률과 1억 1,700만원 수익 중이며 국내 계좌는 61% 수익률과 720만원 수익 중입니다. 추가로 두 번째 웅줍 계좌와 환차익 그리고 비트코인 1,000만원 수익까지 총 1억 7천만원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조정 때 TQ 평단 48달러에 들어간 분들도 장기 투자는 꿈에도 못 꾸죠. 그냥 4848 올 익절하고 너무 오르면 아예 사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유튜버들처럼 경기 침체 때 누가 봐도 괜찮은 가격에 거치식으로 들어가서 존버하는 거 아닌 이상 현재 가격에선 그냥 4848하고 익절해버리는 게 마음 편합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보시는 레버리지 유튜버 분들은 과거 하락장 초입에 평단 10에서 20달러에 들어가신 분들이라 장기 투자에 대해 편하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충분히 이런 생각 가지실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지금 제 계좌만을 보면 하락장에서 괜찮은 가격에 거치식으로 들어가서 존버해서 수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시겠지만 이는 마치 연예인들의 피를 깎는 노력은 보지도 않고 화려한 부분만 본다거나 운동선수들의 피를 깎는 노력은 보지도 않고 재능이 뛰어나다고 말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30대 초반의 나이에 어떻게 금융자산 5억을 달성했고 수도권 신축 아파트를 가지고 순자산 10억을 달성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차트는 나스닥 주봉 차트입니다. 미유미유님의 댓글에 따르면 유튜버들은 하락장에서 괜찮은 가격에 거치식 매수하고 존버해서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편하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 시기 제 오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레버리지 유튜버분들 다 사라지시고 계좌 공개도 안 하시기 시작할 때 전 최저점에서 마이너스 40% 손실률과 마이너스 7,100만원 계좌를 공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죠? 네, 저는 하락장이 시작되기 전에 21년 강세장에서 지속적으로 웅줍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2022년 10월 최저점에서 40% 손실률과 마이너스 7,100만원 계좌를 보고 저는 저때 영상에서 구독자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렸을까요? 저 시기 영상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뭐죠? 몇 달째 돈을 계속 넣고 있는데 계속 1억 4천에 머무르는 듯한 이 느낌. 마치 밑 빠진 독이 물 붓기 같은 느낌. 다들 현재 느끼고 있는 똑같은 감정이실 겁니다. 총 손실금은 무려 마이너스 7,100만원입니다. 돈을 계속 넣고 있는데 손실금은 점점 커지는 상황이죠. 개인 투자자가 결국 떨어져 나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걸 공부도 안 하는 평범한 투자자가 대체 어떻게 버틸까요? 그래서 확신이 필요하고, 그래서 뚝심이 필요하고, 그래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말이죠. 그래야 아무렇지 않게 더 큰 그릇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10월 첫 계좌 공개를 하며 작년 말 수익률이 30%를 찍을 때도 우리는 항상 하락장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라고 떠들었던 것이고, 실제로 이렇게 하락장이 바로 찾아오니 그대로 원칙을 지키며 평단가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익절하고 2배 레버리지에 투자한 지 벌써 어느새 1년이 되어 계좌 공개를 하고 있지만 이런 하락장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이미 각오한 상황이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죠. 1년 적립식 투자를 용기 있게 시작했지만, 특히 작년 말 기세등등했지만 1년이 지나고 보니 현재 밑빠진 독이 물 붓기 라는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장기 투자자분들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원칙을 깨고 내년에 다시 줍줍 시작해야지, 금리 인하하면 다시 줍줍 시작해야지, 지금 잠시 팔고 경기 침체 지나가면 다시 줍줍 시작해야지 라며 어느새 다시 마켓 타이밍을 재기 시작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원칙이 무너지면 결국 장기 투자가 무너집니다. 한번 원칙을 깨버리기 시작하면 앞으로 더 힘든 상황이 계속 펼쳐질 텐데 결국 또 원칙을 깨며 결국 사고 팔고 혹은 마켓 타이밍을 재기 시작하고 결국 또 실패하면서 반복된 삶, 결국 부자가 되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 걸음. 심리는 고통인데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현재에 머무르지 말고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2020년에 투자를 시작했다면 10년 장기 투자를 한다면 2030년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2022년이죠. 앞으로 2030년이 된다면 미국의 경제는 회복 후 얼마나 성장할지, 미국의 기업들 중 어떤 새로운 기업이 나타날지, 미국의 독보적인 기업들은 또 어떤 방법으로 계속 독보적으로 글로벌 기업이 될지, 지금 2022년 당장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2030년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전 미국 증시 우상향 미래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이 하락장에서 제 계좌가 마이너스 7천만 원까지 내려간 이 패닉 상태에서 지난 1년간 원칙대로 줍줍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멘탈이 무너지지 않고 정말 오히려 좋다는 생각으로 줍줍하고 있습니다. 저 영상만 보더라도 하락장 저점 거치식 매수가 아닌 웅덩이 매매법 웅줍을 지속해온 것을 볼 수 있고, 하락장에서나 조정장에서나 강세장에서나 오줄 웅줍 투자 원칙을 여태까지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공통된 발언들이 뭐죠? 계속 공부해야 한다. 4848 하지 말아라. 원칙이 무너지면 장기 투자가 무너진다. 2030년을 바라보고 투자하셔라. 라는 얘기를 2022년 하락장 최저점 마이너스 7,100만원 계좌 상태에서도 말씀드렸고, 지금 수익 2억 정도에서도 계속 말씀드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코로나 폭락 이후 삼성전자와 테슬라로 2천만원 정도 짭짤한 수익을 받고 공부를 하다 보니 2배 레버리지 장기 투자라는 것이 제 성향에 맞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장기 투자는 21년 강세장에서 웅줍하며 시작되었죠. 그리고 21년 12월쯤 하락장 폭락하기 바로 직전 최고점이죠. 이때 20%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었고, 이때 1,800만원 수익 중인 제 계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 저 때 나만 믿고 따라와라. 미국 주식은 신이다. 하락장 같은 것은 없다. 앞으로 계속 오르기만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곧 뒤에서 공유들이 21년 12월 최고점에서 하락장이 언제든지 올 수 있으니 현금 비중을 꼭 들고 계셔라. 라는 지금과 공통된 말을 해오고 있습니다. 21년 12월 최고점에서 찍은 영상 한번 같이 보시죠. 최근 내년 전망을 하락장, 횡보장, 폭락장으로 전망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이 현금 비중에 대해 여쭤보시는데요. 지금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일시적인 조정,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 코로나 확산입니다. 만약 내년 시장이 불안하신 분들은 현금 20%에서 30%는 폭락장에서만 사용할 돈으로 아예 따로 그 현금 비중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현금 비중은 웅덩이 매매법에 사용될 장기 투자 적립 현금이 아닌 그 외에 폭락장에 매수할 해지 순환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금 비중을 마련할 방법을 여쭈실 텐데, 먼저 매월 일하면서 계좌에 적립을 못 하시는 분들은 단기적 고점 부근에 주가가 왔을 때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셔서 현금 비중을 만들어 놓는 방법이 있고, 매월 일을 통해 적립이 가능하신 분들은 기존 좋은 종목 보유하고 있는 건 매도하지 말고 그대로 홀딩하고, 매월 일을 통해 적립 가능한 돈으로 매월 계좌에 현금을 적립하면서 현금 비중을 매월 늘려나가면서 현금 비중을 한 종목으로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 나스닥과 S&P 500이 몇십 년 동안 지금과 같은 악재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겠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5년을 우리가 투자해도 약 3번의 해는 하락과 횡보를 하게 됩니다. 그 우상향한다는 미국 주식조차 말이죠. 아래 차트를 보면 2008년 리먼 브라더스 때 한번 폭락을 하고 2011년에는 횡보를 해서 수익률 0%라 차트가 보이지 않고 2018년에는 횡보하면서 약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저 3번의 해는 실제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저게 내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런 3년의 하락, 횡보장을 겪는데도 시작 투자금을 5천만 원으로 잡고 매월 100만 원씩 적립했다면 약 22억 정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고점에서 거치식 몰빵 매수를 해서 몇 년에서 10년 이상 마이너스로 있을까봐 그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안전하게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횡보장, 하락장, 폭락장을 만날 수 있으니 현금 비중에 대해서도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솔직한 제 생각은 폭락장이 아닌 1년간의 횡보장, 하락장만 오더라도 꽤 많은 분들이 결국 매도하고 급등주, 테마주로 옮겨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통계에서도 1000명 중 999명이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웅덩이 매매법에 투자하는 적립금 외에도 현금 비중을 추가로 종목으로 생각해서 가지고 있다면 수익금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리스크 관리와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10년 이상 버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만약 내년에 횡보장, 하락장이 온다면 이악 물고 버티시길 바랍니다. 높은 확률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 중 가장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를 땐 즐기고 웅덩이에서 줍줍하는
오줄 웅줍하는 투자자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저 영상을 보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10%에서 30% 현금 비중을 꼭 따로 하나의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들고 계시기를 2년 6개월 전에도 권장드리고 있으며, 만약 투자금이 너무 높거나 월 소득으로 현금 비중을 채우기 어렵다면 단기적 고점 부근의 주가가 왔을 때 리밸런싱을 통해 현금 비중을 마련해 두셔라 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강세장 최고점에서 하락장과 횡보장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으며, 그럼에도 우리가 이걸 버티고 웅줍한다면 10년 뒤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2년 6개월 전에도 똑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2022년 하락장이 찾아왔고 10명 중 999명이 떨어져 나갔고 지금 강세장에서 다시 새로운 구독자분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은 반복된 사이클, 패턴을 통해 우상향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AI와 인플레이션 둔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강세장이 찾아왔는데 작년 8월부터 조정장이 시작되었었죠. 전 이때 신용등급 강등 사태, 경기 침체가 결국 찾아온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거 2022년처럼 하락장 오는 거 아니야? 라는 비관론이 주식시장을 감싸며 3개월 동안 조정, 하락할 때 제 소중한 5천만 원으로 3개월 동안 웅덩이 매매법 웅줍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이때 제 소중한 5천만 원을 웅줍 분할 매수할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렸을까요? 그때 영상 한번 같이 보시죠. 여기서 1000명 중 999명이 결국 이 사이클을 단 한 번도 유지하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하게 되기 때문에 극소수의 부자들, 자본가들만 이 사실을 알고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 끝까지 보유하고 오히려 더 매수하면서 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겁니다. 항상 만일의 사태,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 각오를 해둔 상태라면 쫄 필요가 없습니다. 오르면 다행인 거고 떨어지면 계획했던 대로 기놈을 가지고 분할 매수하면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2030년에 몇십억 자산가, 최소 10억 자산가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뭔가 허황된 꿈 같죠? 그러나 2년 전 21년 말 1억을 만든 상태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같은 내용을 강조드렸고, 작년 하락장을 기회로 활용한 결과 2년 뒤 23년 지금 제 주식 자산은 3억을 달성했습니다.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확신, 그리고 뚝심,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작년 하락장을 같이 이겨낸 구독자분의 댓글 함께합니다. 21년부터 작년까지 그 긴 하락장을 웅줍으로 버티고 올해 초부터 양전에서 모아둔 수량 때문에 아무리 하락해도 계좌는 플러스, 현금 비중도 어느 정도 있고 느긋하게 생각하며 계속 웅줍하고 있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라는 댓글을 주셨습니다. 작년에 저와 함께 하락장을 이겨낸 극소수 웅줍러 구독자분들은 이제 떨어져도 결국 웅줍하면 더 빠르게 계좌가 회복된다 라는 사실을 경험하며 몸으로 그걸 느꼈습니다. 이게 더 확신을 가지게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첫 하락장이 가장 힘들고 제일 힘들지만 그 하락장을 이겨낸 경험을 얻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더 쉽게 견딜 수 있고 오히려 이제 이게 기회로 보이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역시 마찬가지죠. 이걸 피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때려 맞고 버텨낼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드려도 떨어져 나갈 분들은 결국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제 채널에 다시 돌아오면 와, 얘 언제 이렇게 되어 있냐? 진짜 이게 맞았네 라면서 지나간 시간에 대한 후회를 합니다. 즉 공통된 핵심은 결국 동일합니다. 결국 하락장, 폭락장 당연히 올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 당연히 올 수 있죠. 이걸 피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올 수 있다는 각오를 하시고 이걸 버텨내겠다는 각오를 하시고 웅덩이 매매법 웅줍 분할 매수 원칙을 통해 지속해 나가시면 자산이 계속 불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작년 8월 조정장 이후 어떻게 되었죠? 네, 5개월 연속 상승이라는 10년에 한 번 찾아온다는 역대급 강세 기간에 만났던 미국 증시였죠. 그렇게 또 5개월 연속 상승하니까 다시 내림이 시작되죠. 즉 주식시장은 이렇게 반복한다는 겁니다. 이번엔 인플레이션 재반등, 국채금리 급등, 금리 인하 기대감 축소라는 핑계로 조정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전 현재 이번 조정장에서도 2천만 원 매수했고 현금 비중이 생각보다 없어서 현금 비중을 이번 반등에서 조금 늘렸습니다. 이 웅덩이 매매법 웅줍 분할 매수 장기 투자가 개인 투자자 여러분에게 최고의 방법이지만 대부분 무서워서 도망가거나 재미없고 지루해서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극소수만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 아시죠? 13년 동안 2700% 수익률을 보여준 전설 중의 전설입니다. 13년 동안 이 펀드에 1억의 돈을 맡겼다면 13년 뒤 28억으로 불어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매년 수익률이 단 한 번도 마이너스로 간 적 없이 마무리한 전설 중의 전설입니다. 그런데도 이 마젤란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의 50%, 즉 절반이 넘는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고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아니 매년 수익률이 단 한 번도 마이너스로 간 적도 없고 연평균 29% 수익률과
13년 2700% 수익률인데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대부분의 개미들은 조정장에서 떨어져 나가고 하락장에서 떨어져 나갔고 횡보장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공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 영상을 매일매일 보셔라 라고 공부를 강조하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독서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5월 제 독서 모임에서는 세계 최고의 투자자 피터 린치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으로 함께 투자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읽으세요. 10살 때 나는 오마하 공공도서관에서 투자 관련 서적을 모두 읽었습니다. 어떤 책은 2번 읽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2가지 생각이 서로 충돌하도록 만드세요. 이 충돌을 뛰어넘고 난 뒤 투자를 시작하세요. 주식 투자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나는 19살 때 읽은 책을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19살 때 책에서 얻은 사고의 틀을 76세인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며 독서에 대한 조언을 해줬죠. 자, 그렇다면 빌 게이츠는 어떨까요? 오늘의 나를 읽게 한 것은 우리 마을의 도서관이었다.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은 독서하는 습관이다. 라며 독서에 대한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고 심지어 소크라테스마저 남의 책을 읽는데 시간을 보내라. 남이 고생한 것에 의해 쉽게 자신을 개선할 수 있다. 라며 독서의 중요성을 말해오고 있습니다. 즉 저는 이번 5월 독서 모임으로 피터 린치가 고생한 것을 간접적으로 느끼며 쉽게 저를 개선시키고 발전시킬 겁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중요성을 말해줘도 우리나라 독서 인구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절반 넘게 독서하던 비중이 이젠 50% 밑으로 떨어졌죠. 자, 그리고 이거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면 오히려 경쟁자가 줄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독서를 하면 왜 성공할 수 있다고 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노하우를 얻을 수 있고 실패 경험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는데 왜 점점 독서 인구는 줄어들고 왜 점점 경쟁자는 줄어들어서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귀찮으니까. 그냥 유튜브 보고 싶고 넷플릭스 보고 싶고 술 마시고 싶으니까. 간단한 겁니다. 어차피 대다수는 안 하니까 그래서 일단 독서를 하기만 하면 상위 10%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번 5월 제 독서 모임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블로그에 댓글 신청해 주시고 이번 조정장 기회를 잡고 나를 발전시키는 5월이 되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